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는 김선영의 인USA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미국 현지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자, 3대 지수 지금 혼조세로 다소 지수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과 그리고 유럽 그리고 미국 모두 PMI를 발표했는데 다 서로 좀 엇갈리는 모습들이 보여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장중 비교적 큰 폭의 등락을 보인 후 지수별로 등락이 엇갈린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국경절 연휴로 인해 오는 7일까지 중국 증시가 휴장할 예정인 가운데 중국의 9월 제조업 PMI 지수가 여전히 기준점인 50에 미치진 못했지만 예상은 소폭이나마 상회했다는 뉴스로 중국 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가 다소 감소하면서 오늘 상승 개장했던 주가 지수들은 개장 후 발표된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ISM의 9월 제조업 PMI가 예상치였던 50.6을 밑돈 50.2에 그쳐 지난 2013년 5월 이후 최저치로 밀렸다는 소식으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일제 하락 반전됐고 장중한테 다우지수는 200포인트가 넘는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시리아 공습과 관련해 미국과 러시아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보도로 장 초반 4%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던 WTI 국제 원유 가격이 오후 들어서 하락 반전됨에 따라 에너지 업종이 주가 지수를 끌어내렸고 내일 발표될 9월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를 앞둔 경제 심리가 짙어진 것도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한편 자동차 업체들의 9월 판매가 대부분 예상을 크게 상회하면서 총 181만 7,600대를 기록해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증시의 추가 하락을 저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자동차를 비롯해 항공사, 주택건설, 운송, 의료보험 등이 상승했던 반면 반도체, 통신, 에너지, 카지노, 소매 그리고 금광업종이 하락했고 마지막으로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어제보다 하락한 2.06%의 거래를 막아냈습니다. 네, 자 이제 증시 이슈와 특징 종목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증시에는 아주 좀 긍정적인 얘기가 될 것 같은데 한국 기업들의 이익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 이익보다 좀 훨씬 더 기업의 이익 증가율이 좋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이 타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는 소식입니다. 금융정보업체 S&P 캐피탈 IQ에 따르면 9월 15일 기준으로 한국 기업들의 이익이 15.8%가 증가한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인도의 8%, 중국 4.2%, 대만 3.9%, 그리고 싱가포르 2.8%, 그리고 홍콩의 마이너스 4.7%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내년도에도 인도의 17.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17.3%의 증가세를 예상했습니다. S&P 캐피탈 측은 과거 12개월 동안 한국 기업의 이익 추정치는 20%가 하향 조정된 반면 조선 관련 대기업들을 제외할 경우 6%가 늘었다는 것인데요. 특히 제조업과 소비재, 금융, 헬스케어, 소재산업, 그리고 통신업종 등에서 이익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S&P 측은 전망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입니다. 지난 9월 자동차 판매량이 12.5%가 증가해 25만 1,300대를 기록해 예상치였던 7.2% 증가를 크게 웃돌았다는 뉴스로 제너럴 모터스가 2%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은행인 웰스파고에게 레일카 리즈 사업부를 매각한다고 발표한 제너럴 일렉트릭은 오늘 0.4%의 약세를 보였는데요. 매각 규모와 조건 등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감독 당국의 승인을 얻게 되면 내년 4월 중 매각이 완료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미국 3위의 약국업체 라이트에이드는 9월 동일 점포 매출이 예상을 다소 밑던 1.5%가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1%의 상승세를 보였고 군수업체 노스록 그로머는 미 공군으로부터 드론 개발과 관련해 32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다고 공시하면서 주가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식품업체인 코네그라는 직원 1,500명의 감원을 통해 약 3억 달러의 비용을 감축한다는 구조조정안을 내놓으면서 1% 상승했고 마지막으로 농기구 업체 디어는 회사 노조 측과 6년 계약이 합의했다는 소식에 1.5%의 하락세로 거래를 막아냈습니다. 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보다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예, 그렇습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주간 미국 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0,000건이 늘어난 27만 7천 건을 기록해 예상치였던 27만 건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동성을 줄여서 정확한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4주 이동 평균 건수는 1,000건이 감소한 27만 500건을 기록했고 연속 수급자 수는 이 전주보다 5,000건이 줄어든 219만 명을 기록해 지난 2000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한편 지난 8월 건설 지출 규모는 전달보다 0.7%가 늘어나 2008년 이후 최대인 1조 90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상무부가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9개월 연속의 증가세로 전망치였던 0.5%를 상회한 것이었습니다. 부문별로는 주택건설 지출이 1.3%, 정부 공공프로젝트는 0.5%, 민간 비거주용 지출은 0.2%에 각각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증시가 주목하고 있는 노동부의 9월 고용지표와 실업률, 그리고 상무부의 8월 공장 주문이 발표되고 실적 발표 기업은 예정돼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경제지표 일정까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저희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고용지표도 그렇고요. 제조업 지수도 그렇고 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줬던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수별로 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거기에 외신 소식들 또 어떤 경제지표에 영향을 미쳤는지 좀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